안녕하세요. 쌈무이님의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본 시청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겪었던 오싹한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전, 당시 저는 2년 동안 근무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없던 피부병과 탈모를 얻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1년 정도 쉬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다가 성인이 된 후로는 서로 사는 게 바빠서 가끔 연락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A는 친구들을 통해서 제 소식을 들었다며 방값을 반씩 부담해서 함께 살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A는 차분하고 깔끔한 편이었고 혼자보다는 성격이 맞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 A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원룸은 현관문을 열면 옆에 신발장이 있고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부엌과 방이 하나 딸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현관 쪽 천장에는 작은 센서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명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이다 병뚜껑으로 그걸 막아두었었죠. 우린 거실을 공부방 겸 침실로 썼고 방은 창고 겸 옷방으로 쓰기로 하고 최소한의 물건만 구비해 뒀습니다. A와 저는 마음이 잘 맞았고 입맛도 비슷했습니다. 우린 큰 갈등 없이 집안일을 적절히 분담해가며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이 부셔서 일어나 보니 현관 센서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조명을 가려둔 병뚜껑은 온데간데 없었고 신발장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한번 감았다 뜨니 불은 꺼져버렸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2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A에게 혹시 새벽에 센서등 켜지는 걸 봤냐고 물었지만 A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는 조명이 가끔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잠을 자는데 또 눈이 부셔서 일어나 봤더니 이번에도 센서등이 켜져 있더군요. 그런데 A가 센서등 아래에 등을 돌린 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옆자리를 확인해 보니 A는 없었습니다. 전 속으로 내가 지금 헛것을 보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고 A에게 너도 센서등 때문에 깬 거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A가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기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내 친구가 맞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A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전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쓴 채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센서등이 꺼지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A가 제 옆에 눕는 게 느껴졌습니다. A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저는 이불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A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A가 책상 위에 두고 간 휴대폰 진동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께 부탁을 해서 센서등 쪽에 들어오는 전기를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A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물어보니 휴대폰을 두고 간 것도 모르고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서 A에게 새벽의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A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새벽에 그 일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은 계속 잠을 잤을 뿐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설마 하고 눈을 떠보니 차단기가 내려간 센서등이 켜져 있었고 A가 조명 아래에 서서 눈을 부릅뜬 채로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힌 저는 잠옷차림 그대로 A를 밀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번에도 A는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전 급한 대로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수신자 부담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당황하신 아버지는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금방 달려와 주셨고, 함께 집으로 가보니까 A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센서등 쪽의 차단기는 확실히 내려가 있더군요. 그날 새벽, 전 A와 대화를 나눈 끝에 자취방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신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에 저 대신 아버지께서 제 짐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차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창고 겸 옷방으로 썼던 방문 앞쪽에 칼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A에게 이런 위험한 물건이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자 A는 잘 모르겠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저와 A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A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그 장면들은 대체 뭐였으며 A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 사람이 확실히 A이긴 했을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항상 불을 켜둔 채로 잠이 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겠지만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나면 종종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주인을 찾는 전화가 많다가 나중에는 광고랄지 스팸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죠. 그런 전화들이 반복되면 귀찮기도 하고 짜증이 나서 대부분 받지 않고 끊어버리고 번호조차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때는 2015년 6월 초, 하루는 054라는 낯선 지역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라서 지역 번호를 쓸 일이 거의 없는지라 이게 어느 지역의 전화인지도 모르겠더군요. 보통 저장이 안 된 번호의 전화는 받지를 않지만 당시 저는 예비군 2년 차였고 한창 훈련 시즌이라 혹시 군부대의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전화를 주시든지 하세요. 끊겠습니다. 휴대폰 너머로는 간헐적으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쯤 지났을 때 다시 그 054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번호를 한눈에 알아본 저는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저기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을 좀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조금 전과 같은 상황에 짜증이 난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먼저 끊을 때까지 전화를 붙잡고 있었죠. 그 이후로도 그 번호로 전화가 몇 번이나 더 왔고 수신 거절을 해도 전화가 계속해서 오자 번호를 아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지역번호 054가 경상북도 번호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역에서 제게 전화가 올 일은 없었습니다. 받는 순간 고액의 요금이 청구되는 사기전화 괴담이 떠오른 저는 기분이 몹시 찝찝해졌고 그 후로 한동안은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한 지 4일째가 되던 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러 통화 내역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054 번호로부터 매일매일 1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와 있던 것입니다. 차단된 상대에게 전화를 걸면 보통 신호 대기음 없이 바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누군가 그걸 알면서도 전화를 계속 걸었다 생각하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통화 목록을 수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아침부터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걸려왔고, 그런 일이 무려 일주일이 넘도록 이어지자 동생이 뭔가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그 번호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더군요. 전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동생은 그런 멘트가 나온 거면 자동으로 걸리는 광고성의 전화일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왔지만 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에는 아예 걸려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전 우연히 스팸 전화 차단 어플을 설치했고, 덕분에 광고성 전화들을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었던 054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단된 번호와 함께 그 번호의 주소 같은 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주소를 확인한 순간 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주소가 경북 김천의 모 정신병원 내에 있던 공중전화였던 것입니다. 제 가족이나 지인 중 김천의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입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제 목소리와 말투를 듣고 자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받지 않는 전화를 집요하게 수백 통이 넘도록 걸어왔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상상했더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체 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통화 기록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